어머님, 이게 뭐예요? 전복죽 안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네가 아니라 아버지 드시라고 한 거야. 거짓말 마세요. 그 순간 부엌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이 오르던 전복죽이 갑자기 낯설게 보였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 전복죽은 가족을 위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진이는 왜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언제부터 이 음식이 문제였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에게 전복죽은 배려였고 걱정이었습니다. 말로 다하지 못한 마음을 대신한 방식이었죠. 하지만 수진이의 눈빛은 전혀 달랐어요. 그 안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약속을 어긴 걸까요? 아니면 수진이가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이 명절의 균열은 그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쌓여온 침묵과 오해가 이 부엌에서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죠. 저는 아직도 묻고 싶습니다. 이 전복죽 앞에서 정말 잘못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시면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복죽 하나로 무너진 명절. 1장. 새벽의 정성. 저는 강옥자입니다. 올해 61살이에요. 그날도 새벽 4시 30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명절이면 늘 그래요. 몸이 기억하는 거죠. 창밖은 아직 깜깜했어요.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참았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니까. 부엌으로 갔죠. 불을 켜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전복이 있었어요. 어제 시장에서 산 싱싱한 것들입니다. 8개나 샀어요. 한 개에 10,000원씩. 비쌌지만 며느리 생각에 샀죠. 수진이가 전복죽을 좋아하거든요. 전복을 꺼내 씻었습니다. 찬물에 솔로 문질렀어요. 비린내가 났지만 익숙했습니다. 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가 유산을 했을 때 그날도 이렇게 전복을 씻었어요. 며느리를 위해서. 병원에서 돌아온 수진이 얼굴이 너무 창백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요. 가슴이 아팠어요. 제 일처럼 전복죽을 끓여줬죠. 정성껏 천천히.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수진이가 울면서 먹던 모습,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어요. 우리 며느리 잘 챙겨야지. 다시는 아프지 않게. 전복을 손질했습니다. 칼로 살을 발라냈어요. 손목이 아팠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있었지만 소용없었죠. 나이가 드니 이것저것 아픈 데가 많아요. 무릎도 시리고 허리도 굽었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우리 수진이는 착한 아이예요. 말수는 적지만 예의 바르죠.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5년 전이에요.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이가 인사하던 모습, 조금 긴장한 얼굴이었죠. 저는 며느리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이제 가족이야. 편하게 지내자. 그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명절마다 함께 음식을 만들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언제부터였을까요? 며느리가 조금씩 멀어진 게. 쌀을 씻어 냄비에 넣었습니다. 물을 붓고 전복을 썰어 넣었어요. 참기름도 두르고요. 약한 불에 올렸죠. 천천히 저으며 끓였습니다. 국자로 저을 때마다 팔이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할까? 명절마다 전복죽을 해줬어요. 수진이 생일에도 해줬고요. 아무 날도 아닌데 갑자기 만들어줄 때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맛있어요라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좋았어요.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아들 민재, 딸 미경, 모두를 위해 밥을 하고 빨래를 했죠. 새벽부터 밤까지. 하지만 인정받은 적은 별로 없었어요. 당연한 거니까. 엄마니까, 아내니까, 시어머니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 며느리만은 달랐습니다. 맛있어요. 한마디에 힘이 났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그 말에 보람을 느꼈죠. 죽이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국자로 저으며 간을 봤어요. 소금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조금만 더. 완벽해야 해요. 우리 며느리를 위한 거니까. 6시가 됐습니다. 죽이 거의 다 됐어요. 수진이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일어났니? 전복죽 거의 다 됐다. 대답이 없더라고요. 한 번 더 두드렸어요. 수진아? 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어요. 문을 조금 열고 들어갔습니다. 수진이가 이불을 덮고 있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일찍 깨워서.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을 보니 다크서클이 진했어요. 요즘 많이 힘든가 보네.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전복죽 끓였어. 일어나서 씻고 나와. 네. 수진이 목소리가 여전히 작았어요. 저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죽을 다시 저었죠. 며느리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힘든 직업이에요. 밤샘 근무도 많고 환자들 돌보느라 고생도 많았죠. 결혼하고는 그만뒀지만 아직도 몸이 회복 안 된 것 같았어요. 특히 유산 이후로는. 그래서 더 잘 챙겨야지. 죽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예쁘게, 정성스럽게. 수진이가 부엌으로 나왔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 거의 다 됐어. 저는 죽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전복 8개나 넣었다. 시장에서 제일 싱싱한 걸로 골랐어. 수진이가 냄비를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전복죽 좋아한다고 했잖니. 명절엔 이거 먹어야 기운나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내가 너무 오지랖이 넓나? 불안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1.1 2장 식탁 위에 긴장. 차례가 끝났습니다. 남편이 상을 물렸고 저는 다시 음식을 차렸어요. 전복죽을 식탁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따뜻하고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자, 이제 우리 먹자. 수진아, 전복죽 떠줘. 수진이가 국자를 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얼굴을 봤어요. 뭔가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눈썹이 살짝 찌푸려져 있고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 수진이가 죽을 떴습니다. 시아버지 그릇에 먼저, 그 다음 제 그릇에, 민재 그릇, 마지막으로 자기 그릇에. 많이 먹어, 수진아. 내 몸 생각해서 전복 많이 넣었어. 며느리가 한 숟가락 떴습니다. 저는 지켜봤어요. 수진이가 죽을 입에 넣었습니다. 삼키는 게 힘들어 보였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입맛이 없나? 아니면 간이 안 맞나? 걱정이 됐습니다. 맛있죠? 물어봤지만
수진이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식사 내내 며느리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가끔 남편이나 민재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할 뿐. 저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 있나? 아니면 제가 뭘 잘못했나?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싱크대 앞에 나란히 섰어요. 저는 그릇을 닦고 수진이는 헹구고, 수진아, 네 어머님, 요즘 얼굴이 안 좋더라. 많이 힘들지? 며느리가 그릇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몸 챙겨야지. 우리 손주 봐야 하는데. 순간 수진이 손이 멈췄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아, 실수했구나. 바로 깨달았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아직 손주가 없어요. 수진이가 3년 전 유산한 뒤로 임신이 안 됐습니다. 병원도 다녀봤지만 별 문제 없다고 했어요. 그냥 때가 안 된 거라고. 하지만 수진이는 그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져요. 노력은 하고 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엄마 말이 그런 뜻이 아니라. 알아요. 수진이가 제 말을 끊었어요. 설거지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며느리가 저를 부엌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말 그대로 내보낸 거예요. 거절할 틈도 없이.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았죠. 내가 또 실수했구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아요. 언제부터였을까요? 1년 전쯤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수진이가 조금씩 말을 아끼기 시작했어요. 명절에 와도 방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요. 제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끝. 민재한테 물어봤어요. 민재야, 수진이가 요즘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엄마. 왜요? 아니, 그냥 말이 없어서. 원래 말 적잖아요. 그렇긴 해요. 수진이는 원래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제 얘기도 들어주고 웃어주고. 요즘은 그게 없어요. 지난주에 동네에서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시장에서였어요. 옥자 씨, 며느리 요즘 어때요? 응, 바쁘더라고. 그래도 건강은 잘 챙기고 있어. 며느리 복 있네. 시어머니가 잘 챙겨주니까. 아니야. 우리 수진이가 효자야.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며느리. 똑똑하고 예쁘고 착한 아이. 김 여사가 물었어요. 그래도 손주는 언제 보려나? 글쎄, 때가 되면 생기겠지. 수진 씨 몸은 괜찮아요? 응, 괜찮아. 내가 잘 챙기고 있어. 그게 다였어요. 그냥 며느리 자랑.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 이상한 소문이 돌았대요. 제가 며느리 흉을 봤다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소문은 소문을 낳으니까. 1.2, 3장, 균열. 며칠 뒤 수진이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아, 나야. 네, 어머님. 목소리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 올 수 있어? 미역국 끓였어. 어머님, 오늘은 좀. 괜찮아. 금방이야. 민재도 오라고 해. 수진아?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미역국에 전복도 좀 넣었습니다. 설날에 남은 거 아까워서요.
냉동해 뒀다가 꺼냈죠. 수진이가 좋아할 거야.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수진이와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어서 와. 배고프지? 미역국 끓여놨어. 수진이 얼굴이 굳었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었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앉아. 밥 차릴게. 식탁에 미역국을 올렸어요. 김치, 나물 몇 가지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전복이에요? 수진이가 국그릇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응. 설날에 남은 거 냉동에 뒀다가 넣었어. 아까우니까. 며느리 표정이 더 굳었습니다. 많이 먹어. 내 몸에 좋아. 수진이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왜? 혹시 제 얘기 다른 분들한테 하신 적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무슨 얘기? 제가 몸이 안 좋다거나 그런 얘기요. 아, 그거.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김 여사한테 그랬지. 내가 요즘 피곤해 보인다고. 사실이었어요. 김 여사한테 그런 말 했습니다. 수진이가 숟가락을 놓았어요. 어머님, 그런 얘기 밖에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걱정돼서 한 말인데. 그래도요. 제 사생활이잖아요. 사생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인데 며느리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생활? 야, 수진아.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나는 내 시어머니야. 걱정하는 게 당연하잖아. 민재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수진이 말도 맞아요. 조심하세요. 그 말에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까지.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수진이가 일어났어요. 저 먼저 갈게요. 수진아. 불렀지만 며느리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수진아, 밥이라도 먹고 가. 괜찮아요. 민재가 저를 봤어요.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죠. 엄마, 저희 먼저 갈게요.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에는 미역국이 그대로 있었어요. 김이 식어가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 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1.1 사장 설날의 파국. 설날이 왔습니다. 수진이와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어요. 민재가 가끔 전화했지만 며느리는 바쁘다며 전화를 안 받았대요.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죠. 설날 일주일 전이었어요. 민재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 이번 설날은 전복죽 하지 마세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왜? 수진이가 부담스러워해요. 엄마 알아들으셨죠?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전복죽. 3년 동안 며느리를 위해 만들었던 것. 부담스럽다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설날 이틀 전 남편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나는 전복죽 먹고 싶은데. 명절인데 전복죽 정도는 있어야지. 설날에도 먹었잖아. 저는 고민했어요. 민재는 하지 말래. 하지만 남편은 드시고 싶대. 결국 전복죽을 끓였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설날 당일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어요. 전복을 손질하고 죽을 끓이고 민재한테는 나중에 설명하면 되겠지.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수진이가 왔어요. 민재와 함께
어서 와. 인사를 했지만 며느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차례를 지냈어요. 조용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상을 물렸어요. 수진이가 부엌에 왔습니다. 그리고 냄비를 봤어요.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어머님,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래?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가 냄비를 가리켰어요. 전복죽이었습니다. 전복죽 안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내가 아니라 아버지 드시라고 한 거야. 사실이었어요. 정말 남편을 위해 끓인 거였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민재가 뛰어왔어요. 수진아, 왜 그래? 당신 봐요. 어머님이 또 전복죽을 하셨어요. 저는 떨렸습니다. 온몸이 아버지 드시라고 한 거라니까. 어머님, 정말 그러세요? 수진이가 웃었어요. 무서운 웃음이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죠. 수진아, 엄마 말씀을 믿어야지. 민재가 며느리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알아요.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어머님이 뒤에서 저 얘기하고 다니신 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애를 못 낳는다고 동네방네 소문내셨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 김 여사한테 직접 들었어요. 수진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셨다면서요. 며느리 몸이 안 좋아서 손주를 못 본다고. 그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 여사한테 수진이 얘기를 한 건 맞아요. 하지만 흉본 게 아니라 걱정해서였는데. 그리고 이 전복죽도 그래요. 며느리가 냄비를 들었어요. 저 괴롭히려고 만드신 거잖아요. 아니야. 저도 소리쳤습니다. 난 정말 내 생각해서 한 거야. 내가 좋아한다고 했잖아. 거짓말. 수진이가 냄비를 싱크대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쏟아부었습니다. 전복죽이 하수구로 흘러내렸어요.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를 간신히 잡고 앉았어요. 수진아, 며느리가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한 말들 다 알아요. 수진아, 대체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전복죽도 제대로 못 먹는 며느리라고 하셨죠?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정말 없었어요. 저는 그런 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야. 정말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고모한테 들었어요. 어머님이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다니셨다고. 고모, 수진이 고모. 수진아, 난 정말. 엄마, 왜 수진을 그렇게까지 힘들게 해? 민재가 소리쳤어요. 그 말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까지 저를 의심하는구나.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1.2 5장 진실. 그날 밤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어요. 스트레스성 고혈압이래요.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올랐대요. 며칠 후 미경이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미경아, 엄마, 제가 알아봤어요. 뭘? 언니 고모요. 미경이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고모가 거짓말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고모가 엄마가 언니 흉봤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미경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카톡 대화였어요. 수진이 고모와 고모 친구의 대화. 수진이 시댁이랑 사이 안 좋아졌대. 내가 좀 부추겼거든. 이제 수진이 우리 편이야. 저는 핸드폰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엄마가 언니 흉본 적 없어요. 김 여사한테도 물어봤어요. 엄마는 언니 자랑만 하셨대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수진이는 언니가 고모 말만 믿고 오해한 거예요. 미경이 다시 핸드폰을 조작했어요. 그리고 엄마, 이것도 봐요. SNS 화면이었습니다. 수진이 계정. 시댁 음식 강요 정말 힘들다. 보신 음식 매번 해주시는데 솔직히 부담. 전복죽 때문에 스트레스. 이 정도는 참아야 시어머니가 터치 안 하겠지.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언니가 일부러 참은 거예요. 빌미 안 주려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정성껏 끓인 전복죽. 새벽부터 일어나 손질하고 허리. 아픈 걸 참으며 끓인 그 죽. 며느리는 싫어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엄마 괜찮으세요? 미경이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물만 마셨습니다. 1.1 6장 이혼. 한 달 후 법원에 갔습니다. 민재가 수진이와 이혼한다고 했어요. 이혼 조정 자리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시어머니 측에서는 며느리의 SNS 게시물을 문제 삼고 계십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3년 만에 제대로 보는 얼굴.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박수진 씨. 판사가 며느리를 불렀어요. 이 글 전복죽 때문에 스트레스지만 참아야 시어머니가 터치 안 하겠지가 무슨 뜻입니까? 의도적으로 참으셨다는 건가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목소리가 작았어요. 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수진 씨, 시어머니의 선의를 이용하신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수진이를 봤어요. 며느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속았어요. 그리고 근거 없는 소문을 믿고 시어머니를 의심하셨죠. 네. 결혼 생활은 신뢰가 기본입니다. 박수진 씨는 그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셨어요. 판사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혼을 허가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수진이가 복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1.2 7장 전복죽 없는 명절.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설날이에요. 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전복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샀어요. 습관적으로. 시장에 갔다가 전복을 보니 자동으로 손이 갔습니다. 집에 와서 냉장고에 넣었죠. 하지만 요리하지 않았어요. 그냥 냉동실에 넣어뒀습니다. 민재가 왔습니다. 엄마, 차례상 차렸어요. 응. 거실로 나갔어요. 식탁에는 간단한 국과 나물만 있었어요. 전복죽은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힘들면 안 해도 돼요. 민재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전복죽도 사람 눈치도. 차례를 지냈어요. 조용했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간단했지만 편했어요. 며느리 눈치 보지 않아도 됐으니까.
며칠 후 경비 아저씨가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1201호 맞으시죠? 누가 맡기고 갔어요. 누가요? 젊은 여자분이던데요. 봉투를 받았어요. 열어봤습니다. 편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5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어머님의 정성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전복죽, 이제는 좋아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어머님이 끓여주신 걸 먹을 수 없겠죠. 제 잘못입니다. 건강하세요. 마이너스 수진 올림.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이미 다 울었으니까. 냉장고로 갔습니다. 전복을 꺼냈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안 삽니다. 전복. 며느리도 없고 전복죽도 필요 없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 조용했어요. 하지만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오해받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되니까.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전복죽 하나로 시작된 오해. 거짓말로 무너진 관계. 하지만 저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단지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게 죄라면 할 말이 없지만 저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요리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게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밤이 깊었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또 하루가 시작되겠죠. 전복죽 없는 하루가.